오늘 스페인 와인을 시음해야 되는데 어딜 갈까 하다 스페인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판교에 있는 비비라는 스페인 레스토랑이고요. 콜키지는 병당 10,000원입니다. 와인을 미리 따놔야 됩니다. 네. 과일향 너무 좋은데요? 네, 과일향만 납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스페인 프리오라 지역의 와인이거든요. 스페인은 등급 분류 체계가 이태리는 DOCG, DOC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제일 높은 게 DOCA예요. 딱 두 군데에 DOCA가 있어요. 제일 먼저 DOCA를 받은 걸 리오하, 네. 두 번째 받은 데가 프리오라. 그게 다예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리베라 델 조에로라든지 리아스 바이사스 이런 데 다 DO예요. DO는 여러 군데 있어요. 일단 주문한 감바스 알라이오가 나왔습니다. 빵 찍어 먹으라고 나왔습니다. 감바스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보통 감바스 오일은 이렇게 빨갛지 않지 않아요? 여기는 특징이 되게 매콤하고 맛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페론치노 많이 넣은 맛있어요 되게. 스페인 와인 하면 레드 와인 중에서 옛날부터 유명했던 데는 리오하 와인. 거기가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밭들에 따라서 품질이 들쭉날쭉했죠. 그러다가 한 80년대쯤에 리베라 델 두에로라고 네. 약간 경사진대로 올라갔어요. 거기 아주 품질이 좀 높은 와인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프리오랏은 바르셀로나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는 경사가 어마어마한 데예요. 이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1100년대 그때쯤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 이름이 이 스칼라데이예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수도원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죠? 올라가는 계단이니까. 이게 얼마나 높았으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냐. 그때 이제 수도승들이 거기다가 그르나쇼를 심어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먹었죠. 이 성당 쪽은 미사 때 와인을 마셔요. 신부님들도 마시고요. 그렇게 쭉 유지되다가 19세기 때 필록셀라 병, 포도 뿌리에 생기는 병 때문에 병이 완전히 퍼져버리니까 방치돼 버린 거예요. 그때 그르나쇼 나무들이 밭이. 네, 버리고 간 거예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그랬다가 79년에 젊은 와인메이커들이 오르르 가가지고 가능성을 본 거죠. 얼마 안 됐네요. 그쵸. 거기 가가지고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10명이 전문가가 갔는데 다 포기하고 아 여기 안 된다. 경사 너무 심하고 기계도 못 쓰고 일일이 사람이 다 수확해야 되고 올라가서 사람이 다 작업해야 되는데 이 와인만 해도 400m에서 800m 사이에 있는 밭에서 지금 수확해서 만든 와인이거든요. 경사 거의 기어다니면서 일하려고 해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고령목이라 이거죠. 이 와인은 65년 이상 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만 만든 와인이거든요. 평균이 65세짜리예요. 그래서 수승들이 버리고 간 거, 자연적으로 포도나무가 살아남은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 하나만 동네 주민들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밭을 읽은 거죠. 당연히 생산 원가가 올라가죠. 그냥 평지에서 기르는 것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인건비. 제대로 와인 만들어서 비싸게 딱 내놨어요. 그 당시 스페인 리오하 와인 가격보다도 비싸게. 왜냐면 원가가 더 높으니까. 그랬는데 히트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스페인 와인의 고품질 와인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프리오랏 와인을 사면 일반적으로 품질은 다 높아요. 베이스는 그르나슈 베이스. 1100년부터 와인을 만들었으니까 1000년 만든 거예요. 950년 만든 거예요. 신라 시대인가요? 고려인 것 같아요. 고려네요, 고려. 네. 우리도 고려시대 때 술 만들었습니다. 뭐 좋은 막걸리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청주도 많았을 거예요. 사실 그르나슈 했는데 그르나슈는 이제 이 동네에선 가르나차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WSET 레벨 3 학원 다닐 때 배웠는데 그게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넘어간 거예요. 대부분의 포도종은 다 프랑스가 원산지거든요. 근데 그르나슈 가르나차는 여기서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그르나슈로 바뀌었고요. 80%의 가르나차를 사용했고 20%는 까리녜냐를 사용했거든요. 블렌딩했어요. 까리녜냐가 프랑스로 넘어가서 까리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까리냥은 들어갔죠. 예. 원래 이 동네 거예요. 까리네나. 그르나슈가 여기서 지금 알코올과 과일향과 바디를 담당하고 있고요. 원래 되게 그르나슈는 옅은 색이거든요.
짙은 색깔과 높은 탄닌과 뭐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게 까르냐. 그래서 그르나슈 치고는 색깔이 깊은 쪽이에요. 이게 보라예요, 루비. 전 보라색입니다. 네, 거의 보라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르나슈가 보라까지 나왔다는 건 까리냥의 영향이 아닐까. 중간 정도 깊이의 보라고요. 한 가지 빠졌던 게 79년에 그 선각자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이 수도원에 포도밭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프리오랏이라는 와인이 유명해진 건 이 수도원 때문에. 이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놓고 간 그 그르나슈 포도나무를 가지고 걔네들이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고 했지만, 그래서 프리오랏이라는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고품질 스페인 와인의 대명사로 만든 건 바로 이 스칼라데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두 번째로 비싼 거고 두세 배 비싼 애들도 있고 800대 이상에서만 수확한 애들도 있고 저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최초의 수도승들이 남기고 간 그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거다. 그게 제일 비싸요. 그럼 그 나무가 100년 이상 되면 뭐 진짜 엄청난 고령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 300년은 못 살 거 아닙니까? 100년을 넘는 건 봤어요. 포도나무를 뽑아서 버려요? 그럼 죽으면? 버려야죠. 포도가 더 이상 안 나오나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수확량이 떨어지죠. 나무 한 그루에 열매가 맺히는 개수가 줄어들죠. 나중에 가면 진짜 나이 많으면 포도나무 하나에 포도 하나 땅에 열리죠. 그러면 생산 원가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얼마 만들지도 못하고. 옛날에 한 10개씩 열렸는데 젊었을 때. 근데 10개씩 열리면 또 맛이 없어요. 네, 다 뺏어가니까 서로. 그래서 적당히 뜯어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는 거를 아예 프랑스는 AOC에서 규정해 놓는 것도 있어요. 남부론에서 나오는 것은 샤토네프 리파프라든지 지공다스 이런 와인들, 남부론의 대표적인 와인들은 다 그르나슈가 50% 이상이에요. 네. 베이스가 다 그르나슈예요. GSM. 네. 남부론이랑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바디가 높다, 알코올이 높다. 아직 와인을 제대로 테이스팅 안 하고 지금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얘기한 초콜릿, 코코아 일단 코에서 나요. 향을 맡아보고. 네, 코에서는 나고. 참나무랑 정향도 있어요. 탄이 좀 약한데요? 탄닌이 특정하는 법 알잖아요. 이 천장이 꺼끌꺼끌한 게 몇 초 지속되냐. 10초면 하이, No. 5초면 미디움, 7.5초면 미디움 플러스 몇 초 정도 한 나오죠? 6초? 6초. 저는 7초 정도 나와요. 중간 플러스 정도 탄닌인데 오크 숙성을 하면 탄닌이 올라가는 거 아세요? 옥수성을 길게 하면 네. 옥통에서 탄닌이 공급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탄닌이 모자라면 옥수성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탄닌을 보충시켜줘요. 자양동에 있는 새마을 국탄장에서 무려 7만 원대 후반을 주고 샀습니다. 할인받아서. 이유는 하나였어요. 스페인 와인은 좀 약간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저평가. 그렇죠. 품질 낮은 막 아메리칸 오크 써가지고 코코넛 바닐라 뭐 이런 것에 품질 낮은 와인들로 잘못 소문이 나 있어서 프리오랏이라는 와인은 비싸서 못 먹을 뿐이지 품질이 높다고 아주 정평이 높은 와인이고요. 딴 데 가도 많이 들어와 있나요? 프리오라? 찾아보면 있어요.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거의 못 봤어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요, 사람들이. 스페인은 다 리오하지. 2만 원 이하지. 조금 아는 사람들이 뭐 리베라 델 두에로라고 있지 않나요? 프리오라셋이 유명해지던 그 시기에 리베라 델 두에로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젊은 와인메이커들이 많이 가서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고. 일단은 검은 자두, 3차에서는 씁쓸한 시가 이파리, 폴포입니다. 스페인도 폴포가 유명하고 포르투갈 같더니 포르투갈도 폴포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비싸요, 이 집 폴포가. 두 덩어리이긴 하네요. 보통 한 줄 나오는데 스페인에서. 일단 문어 다리만 어떤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수비드하다 그러나요? 찐 거 같은데 겉은 약간 구운 거 같은 맛? 눈 감고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마시면 이건 남보론 와인 같은데? 라고 그렇게 찍을 것 같아요. 알코올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약간 저는 거슬려요. 알코올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엄청 셉니다. 16? 15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운. 요즘엔 좀 있지 않아요? 15% 알코올이에요. 감자 으깬 거 얹은 폴포. 맛있어요. 바르셀로나에 여행을 갔었는데 호텔 조식이 없었어요. 불포함이어가지고 아침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는 검색을 해보니까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는 관광 전통시장 말고. 그래서 갔죠. 주문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앞에서 이렇게 문어를 팔아요. 생선도 팔고 네. 가리비도 팔고. 옆에 보면 이렇게 바 테이블이 있어요. 이쪽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 테이블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문어 다리 하나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해줘요. 양념도 해줘요? 네.
와인도 팔아요, 잔술로. 아침부터 술 마시면서 와, 그게 내가 스페인에서 먹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출출한 거죠. 아, 거기 가리비가 있어요. 가리비 주세요. 어떻게 해줄까요? 잘 맛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해줘요, 저 안에서. 요거보다 반만한 문어면 문어 다리 한 짝. 이렇게 딱 줘요. 비싸지 않죠. 시장이니까. 안 재고 있을 때는 3도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재니까 안 높아요. 몇 초요? 뭐 한 5초, 6초? 아, 심지어 5초도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가르나차가 기본적으로 산도가 중간 마이너스 정도 나오는 품종인데 다시 한 번만 재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중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쓴맛이랑 약간 혼돈이 돼요. 저 이렇게 쓴맛을 제외해야 돼요. 써서 침이 고이는 거랑 씌어서 침이 고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디는 풀바디인 것 같아요. 바지는 아직 잘 추정 못합니다. 바디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요걸 미디움이라고 하는구나. 요거보다 좀 더 뻘쭉하면 네. 이게 높은 바디 쪽이고 요거보다 낮으면 낮은 바디 쪽이다. 이 정도면 풀바디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번 와인을 마실 때 요걸 기억했다가 그냥 하면 되죠. 와인은 기억력의 싸움이죠. 경험과 기억력의 싸움이죠. 똑같이 배웠어요. 레벨 3 시음 수업 때 이제 한 시간씩 시음 하잖아요. 5잔 쫙 주고서는 막 마셔보고 쓰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건 중간 바디죠? 난 중간 플러스라고 썼어요. 아, 이 정도를 중간이라고 해야지 시험에 붙는구나. 바디가 바디가. 그러면 아, 요거는 중간이구나. 요걸 기준점으로 세우자. 그걸 이제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이제 매주 지날 때마다 나중에 가서 뭐 바디 같은 건 쓸 일이 없어요. 이 방탄산 알바라고 외웠는데 당도, 탄닌, 산도, 알코올, 바디. 이거는 감점이 나오면 솔직히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매번 하는 게 그건데 하루에 5잔씩. 그럼 그걸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채점하는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마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험 볼 때 원장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같은 똑같은 잔에다가 똑같은 컨디션의 와인을 따라요. 와인은 내가 농산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농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와인만 특이하게 바디가 높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알코올이 높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와인을 자기를 따라요. 그게 정답지로 가겠네요. 그 사람이 채점해요. 이건 영국 가서 안 해요. 아, 안 해요? 네. 시험은 어느 강사한테 들었거나 다 동시에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업을 들었던 원장님이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랑 내 입은 싱크로나이즈 돼 있죠. 왜냐면 그거를 15번, 10병을 벌써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원장님의 특성은 진짜 보라색 아니면 보라라고 안 해요. 루비래요. 이것도 내가 봐서 우리 원장님은 루비라고 했어요. 아, 저는 따를 때부터 보라색이었어요. 네, 근데 그 보라가 그 정도 보라가 아니라 완전 이건 보라 아니면 도대체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면 보라래요. 처음에는 인정을 못하고 막 개겼어요. 근데 붙어야 되잖아요. 아, 이건 루비야. 이래도 루비야. 아, 우리 원장님 이거 보고 나한테 전화 오면 안 되는데. 같이 수업받은 사람이랑 마시다가 이렇게 딱 보고선 보라이긴 한데 원장님은 루비라고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바디가 높으면 보통 알코올이 높지 않아요? 알코올이 높으면 바디가 높죠. 아, 거꾸로네. 근데 뭐 마찬가지예요. 그죠? 알코올은 점도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눈물도, 흐르면 점성이 높아서 그러면 알코올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알코올이 높으면 점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당연히 바디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파에야가 나왔습니다. 와, 일단 한국 사람들은 이 밥을 먹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조개도 얹어서 완두콩도 있죠.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니 맛있는데요? 살짝 매콤해서. 향의 강도는 센 편이에요. 강렬한 향의 강도라고 할 수 있고. 이 차향이 뭐 있었죠? 검은 차도. 꽃향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달짝지근한 꽃향이 나는데 보통 이럴 땐 바이올렛 꽃이라고 보통 제가 합니다. 이 차향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코와 커피, 삼나무도 있고 정향도 있고 3차에서는 말린 자두, 푸른이죠. 버섯도 약간 있었고 젖은 낙엽도 약간 있었고 풍미 강도도 뚜렷한 편이에요. 강렬한 편이고 입안에서 아까 그 얘기했던 향들이 맛으로 이렇게 확 다가오거든요. 세게 그런 강렬한 풍미의 강도고 여운도 꽤 긴 편이에요. 또 못 빠졌죠. 알코올은 아까 15%였고 당도 드라이잖아요. 드라이죠. 하나도 안 달잖아요. 종합평가를 해보자면 스캄리는 일단 1차, 2차, 3차 풍부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밸런스가 이거 알코올이 너무 세요.
이 씁쓸함이 자꾸 튀어요. 차라리 약간 당도를 남겼으면 알코올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말고, 뭐 제가 와인 메이커는 아니지만 아무튼 밸런스는 알코올이 약간 튄다, 풍미감으로 강렬한, 여운도 깊. 그러니까 최고 등급은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 떨어지는 매우 좋은 와인. 비비노 점수 몇 점 줄래요? 4.2? 오, 나보다 후하다. 기분인데 4.2 하죠. 네. 왜냐면 다른 향들도 되게 강하게 나고 네. 알코올이 조금 튄다는 이유로 4 이하로 주기에는 그럴 순 없죠. 4 이하는 절대 아니에요. 네. 4.2 오케이. 자, 이제 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짠, 짠, 안녕.